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거기 폴잡스 시댁 맞죠? 네, 맞는데요. 누구세요? 저는 조앤이라고 하는데요. 혹시 제 아이를 입양하실 생각 있나요? 네? 여기 태어난 지 몇 주도 안 된 귀여운 아기가 있습니다. 곧 뒤바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네요. 아직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이 아이에게 붙여질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. 너 부모한테 버려졌다며? 버려졌대요. 그날 밤 애기야, 왜 그래? 괜찮니? 저는 버려져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? 우치.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거야. 입양아로 자란 것은 잡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 결핍이었지만 그는 사랑이 넘치고 헌신적인 양부모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.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죠. 잡스는 꽤나 육아 난이도가 높은 아이였습니다. 그가 미래에 만들 엄청난 성과와는 달리 잡스는 영특함과는 거리가 먼 어린이였습니다. 아니, 오히려 좀 모자란 듯한 괴짜 기질이 있는 아이였죠. 기계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중요한 거야. 왜요? 작은 부품 하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나고 결국 전체가 망가질 수 있거든. 작은 부품이라도 중요하다. 기계공학을 전공한 아버지에게서 기계와 전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운 스티브는 점점 더 호기심이 많은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. 야, 스티브. 에이, 하이. 이쪽은 미래의 애플의 공동 창업자가 되는 천재 공돌이 스티브 워즈니악. 그를 소개해준 친구는 훗날 애플의 최초 직원이 되는 빌 페르난데스입니다. 워즈, 얘가 스티브. 전자기기 엄청 좋아하거든. 반가워. 너도 전자기기 좋아한다며? 이건 내가 요즘 만지는 보드인데 한번 볼래?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닌데? 괜히 긴장되네.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. 이거 더 깔끔하고 사이즈도 작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할 수야 있지. 그렇게 전설적인 전설적인 기업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걸 잡스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. 정반대의 성향인 두 사람이었지만 반대에게 끌리듯 두 사람은 친해졌고 이 시기에 블루박스라는 기묘한 장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 이 작은 상자는 전화국을 속여서 말 그대로 세상 어디든 공짜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줬죠. 당시엔 국제전화 한 통 걸려면 큰 돈이 날아가던 시절이었는데 이 장치만 있으면 바티칸에 장난 전화를 걸 수도 있었죠. 두 사람은 이 불법스러운 장난감을 판매해 꽤나 쏠쏠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. 잡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죠. 기술은 큰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요. 시간이 흘러 스티브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. 하지만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양부모에게서 사립대학의 학비는 꽤나 부담이었습니다. 자유로운 학습에 대한 갈망까지 겹쳐 잡스는 6개월 만에 자퇴하게 됩니다. 그 후 그는 약 18개월 동안 친구들 기숙사에 얹혀 살며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 청강했습니다. 이때 들은 캘리그라피 수업이 훗날 애플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었죠. 그 시기 잡스가 특히 빠져 있었던 것은 불교와 동양 철학이었습니다. 애플의 브랜드 철학인 단순함과 극단적 비워내기는 이때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년간의 인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잡스는 냄새가 진동하는 히피의 모습 그대로. 그래서 잡스군은 목표가 뭐라고요? 목표요? 세상을 바꾸는 거요.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게임 회사인 아타리의 게임 디자이너로 취직합니다. 워즈, 잡스, 돌아왔구나. 그리고 다시 영혼의 파트너 워즈니악과 재회한 잡스는 또 뭐 만들고 있는 거야? 요즘 취미로 좀 만지고 있는데. 줘봐. 손수 컴퓨터 만들기 클럽? 워즈,
나랑 재밌는 거 만들어 볼래? 뭘?